커피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오래되었고 다양하다. 이 작고 검은 음료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어왔다. 그렇다면 커피가 우리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히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설에 불과한 것일까? 커피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찾는 필수품이다. 그만큼 커피는 현대인의 일과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장 주변을 둘러보자. 어느 카페든 테이크아웃 잔을 들고 있는 사람들, 사무실에서 부지런히 커피 머신을 사용하는 동료들까지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회적 풍경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커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중 많은 연구들은 커피가 신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예를 들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커피는 신체의 염증을 줄이고 여러가지 질병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커피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특정한 심혈관 질환의 발병 비율이 낮았다는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또한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뇌를 자극하고 정신을 깨워주는 효과를 한다. 이로 인해 일의 집중도와 기억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이는 단지 사무직 종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는 바이다. 물론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커피의 효과는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불면증, 불안, 심혈관계 부담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부정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도 있다. 더욱이 커피가 마시는 방법과 환경 또한 중요하다. 설탕과 크림을 과도히 추가하여 마신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칼로리와 당분으로 인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커피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속설만은 아니며 여러 과학적 연구들이 이를 여러 방면에서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적당한 양의 커피를 섭취하면서도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100세 시대는 단순히 장수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시기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시대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식단은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식사, 다 어떻게 우리를 더 젊게 만들고 자연 친화적이고 균형 잡힌 삶이 기여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선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식습관을 알아보기 위해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 마을들을 탐방해보았다.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등이 있다. 이곳의 주민들은 대부분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한 식단을 따른다. 여기에는 고기와 생선을 적당히 포함하며 주로 올리브 오일, 견과류, 떡잎 등의 건강한 지방을 사용한다. 이들은 로컬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가공을 피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자연식을 최대한 즐기며 전통적인 조리 방법을 자주 활용한다. 또한 이들은 소식한다. 하루 3끼를 먹되 과식하지 않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절히 보충한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불필요한 체내 스트레스를 줄이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장수 마을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또한 음주를 즐기지만 매우 절제된 발효주 및 와인 등의 전통적인 음료를 가끔씩 섭취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이러한 트렌드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통 방식으로 만든 장과 김치,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러한 음식들이 항산화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식습관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이라는 점이다. 식사 시간은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며 정서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강 식재료를 고르는 것을 넘어서서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식습관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적으로 식단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삶의 전반적인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며 활기찬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식단 이상의 선택과 그 이상의 생활 습관을 요구한다. 이 이야기는 건강한 식습관이 우리를 어떻게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나아가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주인공인 소희는 하루에 너무 많은 일을 해야 했기에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직장으로 향하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저녁에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스포츠 센터에 들러 운동을 했죠. 어느 날 소희는 체력 저하와 계속되는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일의 효율도 떨어지고 얼굴은 점점 푸석푸석해졌으며 머리도 잘 안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녀의 친구 지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너 물 제대로 마시고 있는 거 맞아? 소희는 그제서야 생각했습니다. 내가 물을 언제 마셨더라? 아침에 잠을 깨기 위해 커피 한 잔, 점심 때 식사하며 마신 콜라, 운동 후에 한 잔의 이온 음료, 하루 종일 순수한 물을 마신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급한 소희는 지원에게 물의 중요성에 대해 물었고 지원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첫째, 물은 우리의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이야. 사람의 몸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물이 없으면 체온 조절이 어렵지. 더운 여름날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물을 잘 마셔야 몸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어. 둘째, 물은 몸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 신장과 간은 물을 통해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몸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셋째, 물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을 유지할 수 있지. 네 번째 이유로는 물은 관절의 보호 쿠션 역할을 해. 관절과 주변의 조직이 수분으로 보호받지 못하면 부상 위험이 높아져. 마지막 다섯 번째, 물은 소화 기능을 돕고 변비를 예방해.
소화기관이 원활하게 기능하려면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해. 지원의 말을 들은 소희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른 아침이든 바쁜 직장에서는 작은 물병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고 점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며 과식도 피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하루를 되돌아보며 차분히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소희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피곤했던 몸은 전보다 에너지가 넘쳤고 피부는 점점 탄력과 윤기를 되찾아갔으며 집중력도 향상되면서 업무의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 또한 그런 소희를 보고 물을 마시는 습관을 따라하게 되었죠. 소희와 그 친구들의 이야기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물이 주는 놀라운 힘은 가끔 잊고 지내기 쉬운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빛을 발휘하곤 하죠. 네 번째 이야기, 체중 감량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경험의 연속입니다. 저마다의 목표와 방식이 다르지만 가장 큰 공통점은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특정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패 없는 다이어트 비법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한때 제가 아는 사람 중 하나는 체중 감량에 대한 강한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고 나서야 자신의 건강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로부터 당뇨, 고혈압 등의 경고를 받은 후 그는 몸무게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기적인 유행 다이어트에 휩쓸리는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체중 감량의 목표를 장기적으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자신의 현재 생활 패턴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일주일 동안 먹은 모든 음식을 기록하고 얼마나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지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얼마나 과식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열량을 많이 섭취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너무 많은 체중을 짧은 시간 안에 빼야 한다고 압박감을 가졌지만 그 대신 매주 500g씩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면 연간 약 26kg을 감량할 수 있다는 계획이었죠. 이는 감당할 수 있는 속도였으며 따라서 그의 동기를 계속 높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영양사와 트레이너를 만나서 자신의 식단과 운동 계획에 대해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양사는 무작정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와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트레이너는 그가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종 운동 루틴을 설계해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30분간의 산책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단에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단백질을 많이 포함시키고 간식은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선택으로 대체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은 근력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를 높이고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금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고칼로리 음식들이 넘쳐났고 그는 한순간에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날의 실수를 탓하지 않고 다음 날 바로 자신의 식단을 조절하면서 불안감을 떨치고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가끔은 그 역시 다이어트의 피로감을 느꼈지만 체중 감량의 이 점들이 그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건강이 개선되면서 그는 에너지가 넘쳤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옷들은 점점 맞지 않게 되었고 결국에는 새로운 옷을 사야 할 정도로 체중이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의 변화를 보고 감명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는 더욱 의욕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체중 감량에는 빠른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긴 여정을 사랑하고 중간중간의 실패를 기회를 삼으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하게는 한 사람의 경험이 독자적으로 완벽한 답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 순간 눈부신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